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약간 불안한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리플사의 트위터 페이지인데요. 리플사에서 이번에 어떤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공유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윗의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이 어떻게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수익 창출 전략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바로 그들의 지불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리플사의 어시시 빌라입니다. 리플사에서 지금 현재 생산부 쪽에 부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어시시 빌라,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도 익숙하시고 얼굴도 익숙하실 텐데요. 이 기사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 정도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페이스북 역시 구글이나 애플처럼 제3자 앱을 통해서 지불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보안과 페이스북의 메시징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슈퍼 앱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슈퍼 앱의 예로는 알리페이라든지 애플페이 등이 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수익 창출 및 지불에 연동을 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슈퍼앱을 사용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나 모바일상의 앱 지불 같은 것은 이미 애플이나 구글에서 상용화가 된 부분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인프라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장점을 더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들의 엄청난 수의 지역 이용자들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라스트 마일 문제, 여기에서 라스트 마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는 사용수가 사용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업명에서는 최근에 쿠팡처럼 이렇게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을 하는 로켓 배송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라스트 마일 형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불 관련해서 라스트 마일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력함으로써 페북 슈퍼앱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주변의 거래소를 이용해가지고 지불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연결을 시킨다라는 점에서 바로 엑스래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시시빌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페이스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징 관련한 슈퍼 앱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엑스래핏을 연동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지불 문제를 더욱더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블록체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 코인이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샌가 그것이 지금 기존 사실처럼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기정화된 사실인데, 과연 이들이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2018년 7월 11일 날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페이스북의 지불 부서의 경영 간부가 이제 리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카히나 벤 다이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다가 리플사로 넘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페이스북과 리플사의 연결 구실을 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있기는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회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온 사실이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애플사에서 역시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사가 초기 때부터 이제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시작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 점에서 또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한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빵형이 올해 패널 중에 하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알리페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알리페이와 구글이 뭔가 함께 연관점이 있다, 이런 소문도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은 여기저기서 연결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점 아래에서 저희가 볼 수 없는 곳, 그 표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다려 봐야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약간 무서운 소식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언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식들을, 알게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불길할 수 있는 소식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알레시오 라스타니, 이제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예요. 암호화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 테드 아시죠? 테드 토크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아무튼 이제 꽤 정평이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죠. XRP가 이 거대 삼각수렴 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뚫고 나와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뚫고 나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가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 사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XRP 한번 봐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깨고 나왔으나 지금 보시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지금 이 지지선, 추세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지지선을 보면은 벌써 여기를 두드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이 지지선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지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두드릴수록 아무리 견고한 지지선이라 할지라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두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두드려서 만약에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5센트까지 이제 폭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XRP의 가격이 최소 32센트, 33센트 정도로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지지선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뚫리지 않았었던 그런 지지선이긴 한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끄러져 가지고 엎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XRP에 관련된 패턴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컵앤핸들이라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 같은 경우는 보통으로는 상승을 의미하는 굉장히 좋은 패턴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패턴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역 컵앤핸들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밑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그 패턴이 지금 XRP 차트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겨우겨우 지지선에 걸터 앉아있는 XRP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디 이런 방식으로 XRP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차트 분석 올릴 때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차트와 정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추매를 하신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어디가 지지선인지를 아신다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차트를 100% 믿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일기예보 보시죠. 뭐 비가 올 것이라든지 눈이 올 것이라든지 햇볕이 쨍쨍 찔 것이라든지 일기예보는 100% 맞아서 저희가 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잘 보는 사람이 보면은 일기예보보다 맞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XRP 비트코인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년마다 XRP 최저점을 기록한 표를 이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점이 25센트였는데 이제 올해에는 저 근처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XRP 같은 경우는 30센트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매를 함으로써 구매를 함으로써 가격이 금방 다시 30센트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올해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견고한 지지선이 꼭 깨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위로 한번 크게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의 새로운 CEO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 적국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의 이름은 퍼레조 타소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 지사, 스위프트 지사의 본부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 보안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마케팅 부서의 부장,
그리고 또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 외에는 금융 범죄에 관련된 부서 등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가오는 7월 1일날 이제 고길동 씨가 물러나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제 왕위 계승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몰락해가는 스위프트라는 나라에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은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겠지만은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위프트사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지에 똥오줌 지릴 때까지 고생을 해봐야 매운맛을 보고 나서 이제 패배를 시인을 할 것인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세빈스의 트윗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car2xp, 그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로 XRP를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이트가 열렸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사이트와 XRP 팁밭을 윗세빈드가 바로 연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 팁밭 메뉴 중에 하나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통해서 바로 XRP를 사서 XRP 팁밭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아시아 쪽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XRP를 사는 것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인데요. 이 살라만텍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스펜드 같은 회사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XRP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나빈 굽타 삼촌께서 이렇게 또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짧게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건데, 인도랑 사우디아라비아 송금 교육료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장면 보이시죠?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디 여기에서 이제 XRP가 사용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테크 이름이 기억나시죠? 브라질에 있는 송금 업체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송금 수수료를 90%까지 내릴 수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 사용 비율이, 볼륨이 하룻밤 사이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800%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계열사인 레메사 온라인,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그들의 사업 분야 지역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리플넷의 강점,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회원들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들 홈페이지에 리플넷이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플넷의 서비스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로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분은 굉장히 똥줄 탈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될지. 지금 웃고 있지만은 제 웃음이 얼마 오래 가지 않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이번에 새로이 리플넷에 가입되게 된 은행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EQI 뱅크라고 하고요. 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한 그런 은행입니다. 정식적으로 은행 라이센스 그리고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행은 약간 특별한 그런 은행인데요. 이 은행에서는 전 세계 통화들과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기존의 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출, 그리고 수탁 및 지갑 서비스, 결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며 이제 리플넷을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스위프트와 세파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깔끔하게 생겼네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레저사, 하드웨어 월렛을 만든 그 회사죠. 여기서 경고문을 날렸는데, 최근에 레저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나쁜 말웨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기를 이 사람들이 해킹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꾀를 냈냐면은, 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런 문구를 띄우게 해요. 레저 라이브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24개의 보안 관련 단어 있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를 입력을 하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완전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24개의 보안 관련 단어, 그거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물어볼 일도 없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100%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레저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24개 단어를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경찰이 물어본다 할지라도 알려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쯤 이런 나쁜 놈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놈들이 해킹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하드웨어 월렛은 해킹이 안 된다,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 더욱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달해드렸는데 꽤 많은 소식들이 나왔죠.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에게 맞는 전략을 짜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